2만, 마이보험 체크, 히피오스 전기 면도기, 셀프 결혼 중개 여보야, 모바일 쿠폰 발송 샌드비와 함께합니다. 저는 채영님 보면요, 채영님의 그 예리함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정영진님 보면 정영진님의 스마트함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나갈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은요, 헤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요. 머리 팍팍 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비절개 모발 이식 병원 오션이어는요, 무려 2003년부터 오직 비절개 모발 이식만 한 믿을 수 있는 전문 병원입니다. 강남역 도보 3분 퇴근하고 모발 이식하시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세요. 풍성한 머리숱 흉터 없이 만들어드립니다. 매불쇼 특별 이벤트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 매불쇼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식량에 따라서 추가 할인 넣어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 있게 헤어 나올 수 있는 사람 되세요. 아유, 헤어 나올 수 있다. 아유,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어의 마술사예요. 네, 이 한낱 매불쇼를 위해서 지방에서 캐리어를 끌고 옵니다. 캐리어 안에는 뭐 가발도 들어있고요. 지방도 저 밑에. 네, 고추 뭐 이런 거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시잖아요. 네, 아유 너무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포도본부 사이다. 그래, 어서 오게 최 차장. 네, 고차님 오늘은 진짜 기자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밝히는 기자 하나 왔다. 너무 밝혀요.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누구야 오늘? 일단은 뭐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 정상근 기자 어서 오게. 안녕하십니까. 네. 야, 오늘 뉴스 그 AI처럼 하지 말고 네. 너의 관점도 좀 넣고 억측도 하고 좀 그렇게 못하냐 너?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데 둘이 너무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중간에 뭐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둘이라고 하지만 나는 말 안 하니까. 오늘은 좀 공간을 많이 네. 열어둘 테니까 알겠습니다. 너의 관점을 좀 넣어 임마. 네, 공간 좀 창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년의 KBS 현직 기자 임종 직전 오늘 내일 합니다. 하지만 기력만큼은 중학교 2학년의 기력입니다. 차훈 씨 어서 오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걱정이 많았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네. 저도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봤거든요. 내가 그 예능이 이렇게 되는 줄도 몰랐어요. 안 흡족했나 보네. 아니 이거 본인 평가는 흡족, 주변 평가는 주변에서는 반반이더라고요. 반반. 너무 거만했다는 좀 평가도 있었고 사실 제가 그 컨셉 중에 하나인데 거만한 거. 넌 좋았는데. 뭐 좋게 보시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근데 청취율에 좀 도움은 좀 됐나 모르겠네. 아직 그 성적표가 안 나왔어요. 그 별로 도움 안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기자의 관점에 필요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활약 중요합니다. 좀 끝까지 집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레이양 올까봐. 그럼 모든 게 무너져요. 레이양 오는 순간. 샷다 내죠. 야, 내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잖아. 너도 옆에 있었지, 들었지? 저기로 똑똑히 들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KBS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뭐 준비해 왔나? 네, 가장 핫한 뉴스를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약 700m 앞 직진 방향입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두 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을 했습니다. 오늘 공항 환송에는 이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관심 가는 분이 한번 나왔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 네, 나왔습니다. 사퇴 지금 압박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 네, 마중을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등을 두 번 두드리고 팔 쪽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야 괜찮아 이놈아. 원래 한 번 두드리면 인사 약 300m 앞 직진 방향입니다. 였고요. 여기 MBC 사장 좀 각오하면 좀 하세요. MBC 사장이 그거요? 그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가시는데 뭐 하나? 아니 내가 그림 좋지 않나. 그럼 안 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어쨌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상민 장관의 어깨도 두드려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한국 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 국익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약 2km 앞 좌회전하세요. 이른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외신에서도 가장 그 반응이 뜨거운 외신 뜨겁습니다. 네, MBC 취재진 이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순방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없겠지 했는데 시작 전부터 네, 논란이 아주 세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뭐 이런저런 논리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 방에 정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의 기교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의 기교로 또 비판을 해야 됩니다. 탑승 불허는 국익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정말 많은 언론에서 이거 언론 탄압이다 이런 비판이 일었죠. 그러자 바로 나온 게 이거 취재 제한은 아니다. 그러니까 언론 탄압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국익을 위해서 탑승을 불허하는데 취재 제한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MBC가 전용기에 약 700m 앞 좌회전하세요. 네요. 다른 게 없어. 타는 게 국익에 반한다.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안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익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어요. 외신에서 지금 난리죠. 외신에서 뭐 난리 났죠. 트럼프보다 이게 더한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CNN을 한번 백악관에서 쫓아낼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비행기를 안 태우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좀 황당한 거죠. 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그 최루탄 날아다니던 그 시절에도 없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자를 배제하고 이런 거는 일단 그거보다도 먼저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런 국가 자산이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KBS 기자가 보도하는 내용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고 MBC가 보도하는 내용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내용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국민들을 다 아우르라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서 그 전용기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너는 타고 약 4km 앞 직진 방향입니다. 돼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짜로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비행기. 돈 내고 탑니다. 이게 뭐 순방에 갈 때 이제 기자들이 따라가니까 네. 뭔가 이제 국민 세금으로 다 해줄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다 돈을 냈거든요. 다 돈 내죠. 비행기 누가 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타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했죠. 그런데 탈 이게 수 제가 있는-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걸 누가 결정을 했겠느냐. 네. 일단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결정을 했겠냐 이거. MBC 태우지 마 하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출신입니다. 요거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자단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기자단하고 대통령실하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 누가 타고 가고 또 장비를 또 얼마나 싣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거든요. 사전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당장 이제 내일 모레니까 다 이제 여권들까지 다 거뒀단 말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진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 아무 말이 없었는데 30시간 전에 갑자기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얘기 하려고 중요한 하는데 얘기는 하는데 나도 중요한 얘기야. 아니 이걸 누가 결정을 했겠느냐. 어쨌든 이 사달이 날 거를 몰랐겠느냐. 다 알지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두게 바로 직전에 30시간 전에 전전날에 이 MBC는 타지 마 이렇게 통보한 게 왜 그랬겠느냐. 누가 이걸 결정했겠느냐. 대통령실에서 만약 이걸 결정을 했다면은 그 사람들 다 못 벗고 나가야 됩니다. 그 정도도 그야말로 이걸 예상을 못하고 이런 분석 대통령실이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잖아요. 네. 큰 무리 없게 지금 이거는 해외 순방 가기도 전에 찬물을 지금 끼얹어버린 거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걸 결정을 했겠느냐. 그 브레인들이 수석들이 아이, 그런 바보가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아니 그런데 김은혜 홍보수석은 MBC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달이 날 거를
예측을 못했겠느냐? 당연히 했을 거예요. 못할 수가 없죠. 지금 그냥 거기서 누군가 한마디를 하면은 거기 대해서 토를 못 다는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기분 나빠. 쟤는 태우지 마. 했을 때 그 토를 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이게 벌어지겠습니까? 기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예상되고 혹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그래도 바람직한지. 기자단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기자를 배제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자단이라는 게 꾸려져 있잖아요. 물론 이거 기자단이라는 게 좋은 그 영향도 시스템은 있고 아닐 수 뭐 있잖아요. 나쁜 것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기자단이 꾸려져 있어서 거기서 엠바고를 예를 들어서 뭐 깨거나 그러니까 보도 그 시점을 갖다가 깨거나 파기하거나 이러면은 제재 조치로다가 뭐 특정 MBC 기자는 뭐 몇 달간 출입 정지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뺀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자실에서 그럼 기자단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쟤는 내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거지.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느냐. 저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쌍꺼풀도 그 펜타 날아다니는 시절에도 없어진 일인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어떻게 지금 대명천지 이런 일이 났겠느냐. 또 아까 국익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까 국익. 외신 다 했잖아. 네, 외신. 이게 국익을 이번에 순방이 물론 대단한 국익이 걸린 일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순방입니다. 네. 뭐 북핵 관련해서도 한미일 간의 서로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네. 나가기 전에 이 찬물을 끼얹어놨으니 외신에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후진적 정치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이게 바로 경제적 불이익 당연히 다 나오고 이런 게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다른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 정도면 그냥 기자단이 실제 보이콧 같은 걸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정도 심각한 일이라면. 엊그제 그래서 그 부분 그 청와대 용산 대통령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당연히 이거 뭐 공동 대응해야 된다 해서 그 성명서는 나왔더라고요. 성명서 나왔어요. 약 2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제 민영 표는 못 구하고 좀 그랬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순방 전부터 아주 뭐 시끄러운데 죄송한데 이게 갑자기 너무 큰 뉴스가 지금 나와가지고요. 사고가 좀 하나 네, 나왔는데. 굉장히 지금 무거워지네. 뭐 지금 용산 네. 경찰서 정보계장이 자택에서 자택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슈를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용산 경찰서 정보과에서 참사 나기 전에 보고가 네, 올라왔던 그- 거죠. 보고가 올라갔고 정보 과장이 묵살하고 너는 그냥 집회나 신경 써라고 했던 게 지금 보도가 됐고 약 700m 앞 직진 방향입니다. 이런 또 비보가 저는 과장과 계장 모두 입건이 된 상태이고 증거인멸로 입건이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그 책임을 아랫선에서 끊으려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도 아까 이제 이 부분을 안 다루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길에 나서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약 300m 앞 직진 방향입니다. 이제 안타고 했어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런데 7일에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회의 했던 거 기억나시죠? 뒤늦게 그 영상 공개하고 화내고 했던 거. 질타했던 거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재난의 컨트롤 다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맞다. 모든 국가위원과 사무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기조거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지금 그 비보는 안타깝긴 하지만 모든 책임을 지금 경찰 물론 잘못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112 담당 그 경찰 일선 경찰들 흡사한 거 당연히 책임을 져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네. 그리고 경찰이 그때 분명히 그 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런 부분 분명히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 경찰 몇몇한테 책임을 니네들 때문에 다 죽었어라고 책임을 묻고 싶을 거예요. 네. 몰아가고 싶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거는 사고 발생 이후잖아요. 112가 신고를 묵살하고 어쨌든 간에 그 3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왜 거기 통제가 안 되는 이런 건 사고 발생 이후잖아요. 네. 이전에 이미 거기서 10만 명 이상이 모일 거라는 거 다 알았죠. 예고돼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왜 그런데 아무 대책도 안 세워놨느냐. 그렇죠.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막을 수 있는 사고를 왜 안 막았느냐? 안 막은 거냐, 못 막은 거냐? 왜 그게 아무런 대책이 없었느냐? 네. 바로 그게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네. 우리가 세금 내는 우리들이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 부분이 안 돼 있었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언론들은 타고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타고 난 이후에 경찰 112가 왜 묵살했느냐? 그 아까 증거 다 보고 받고도 왜 그걸 갖다 지금 다 지워버렸느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들이 지금 이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언론들이 장단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질문, 왜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발생하게 놔뒀느냐? 이거 누구 책임이냐? 누가 옷을 벗어야 되느냐? 네. 그거에 언론은 책임을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는 것도 이제 용산 경찰서장이 그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이제 CCTV에서 뭘 했느냐가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임재 서장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철저한 진상 그리고 원인 규명을 하면서 이제 사법 책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정치적 책임은 묻지 않겠다라는 네. 건데, 이럴 거면 사실은 국민들이 정치 행위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정치적 책임은 나중에 묻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법적인 책임은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오늘 아마 공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더 신뢰한다,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 이제 다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에 다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 이거 같이 물어야 되거든요. 네. 정치적인 책임,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 못 막은 게 더 큰 책임이에요. 아, 그렇죠. 왜 같이 안 묻고 이거 먼저 일일이 네.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왜 그렇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겠느냐. 그래서 수사하고 국정조사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정조사는 사법적 책임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그러게요. 예, 좀 너무 어둡고 좀 슬픈 이렇게 두기로 전해야 되겠네요. 수고가 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책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기보다는 책임질 사람들을 여당에서 막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더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좀 전달해 주시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며칠 전에 이 김은혜 홍보수석하고 강승규 신민사회수석이 대통령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제 필담을 나누다가 퇴장을 네.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나가라 그랬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친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뭐랄까 일단 그 필담 그거 나눴다고 어떻게 퇴장까지 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이렇게 화를 냈다, 뭐 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보도에 대해서 장제원 이제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 장제원 의원은 이거 가짜 뉴스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보도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대로 행동을 옮기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매갈이 없다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썼다는데, 네. 대통령은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장제원 의원이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을 가기 시작한 거죠. 네. 뭐 대통령과 뭐 그런 그 통화를 했다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 뭐 내한테 얘기하면 내가 다 알아봐주겠다, 이렇게 좀 대통령과 본인이 가깝다는 것도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걱정된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역할을 준 거는 정기국회를 잘 돌파하고 그 야당의 공세를 막으라는, 그래서 이제 경륜이 필요한 사람한테 맡긴 건데, 지금 드러난 거 하고 있는 걸 보면 걱정이 된다. 네.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민 장관 왜 제대로 못 맡고 김은혜 수석 왜 이렇게 제대로 못 맡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초선 의원 이용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분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저격을 했어.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건데, 이용 의원은 완전 주호영 키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에 나섭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대통령실의 기조가 아니겠느냐. 정치문을 꽤 많이 도와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수행했던 의원이기도 하죠. 그 부분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게 취재한 게 아니니까는 뭐 정확한 그 웃기고 있네라는 게 어떤 건지 누구한테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김은혜 수석이 그 이태원 참사 그 부분에 대한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네. 강승규 사회수석한테 말한 거라고 했잖아요. 사담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김은혜 수석하고 강승규 수석은 나이 차이 꽤 나요. 강승규 수석이 한 7, 약 5k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강승규 수석한테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최 차장이나 정 국장한테는 웃기고 있네 말할 수 있어. 두 사람이 저한테 그 말 할 수 있어요? 약 500m 앞 시속 7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 그렇게밖에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태원 참사를 다루고 있는 그걸 국감이니까. 웃기고 있네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예. 이제 민주당의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 필담도 필담인데 그 전의 상황을 보면은 계속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계속 질의응답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뒤에 후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제재를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것들이 제재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일종의 트리거가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참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태도라는 게 이런 거에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본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죄송하고 사실 오늘 그 홍성훈 기자를 저희가 다시 모신 이유는 지난번에 그 출간부를 준비해왔는데 이거를 할 기회를 못 드려가지고 좀 미안했어요. 들긴 들어야 네, 돼. 그래서 이제 다시 모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광구 제주 일단 밑에 있는 바다 그쪽인 거죠? 그거를 한번 좀 간략하게 개요만 얘기해 주시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면 그래 네. 그 실광구라는 게 네. 그 하지원 안성기 나온 그 영화 그거 물론 그것도 그거예요. 그것도 비슷한 컨셉은 맞는데 실제로 있는 데거든요. 제주도 남쪽 저 아래쪽에 그 대륙궁이라고 하잖아요. 바다밑 땅. 그걸 거기 칠광구라고 있거든요. 그 위치가 한국하고 일본의 그 중간 지점이 있어요. 그 위치가 이 책에 보면은 그 위치가 좀 나오는데 그거 나중에 보시면은 다 지도를 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책에 지도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 보면은 이게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거기 선거 엄청나게 붙여 있다고. 1970, 60년대 말에 유엔에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가 워낙 더 페르시안 골프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천연가스 매장량이 10배나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를 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이걸 갖다 우리 땅하고 선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일본 코앞인데 어찌 보면 지리상으로는 일본한테 더 가까워. 일본이 조금 더 가깝군요. 아니, 많이 가까워. 많이 가까워.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만 듣겠다 일본이.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해양 법상으로는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연결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랑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가까운데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당시에 더더군다나 국력 차이가 뭐 말도 안 되죠. 그런데도 이거 우리 땅 해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야 이게 어떻게 니네 땅이 우리 바로 코앞인데 그래서 반반씩 우리 공동 개발하자 했었거든요. 공동으로. 뭐 나오면 50대 50으로 나누자. 86년도까지 거기 좀 했었어. 그러다가 실제로 한 3군데서 뚫어봤더니만은 뭐 좀 나오긴 나왔거든요. 진짜. 많은 양은 아니었고. 근데 갑자기 일본이 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우리 경제성 없어.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철수를 했겠느냐? 해양법이 바뀌기 시작했거든. 그때까지는 어떤 나라에서 이 대륙등이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쪽 땅 이렇게 교통정리를 했는데 이게 뭐 하도 러시아하고 덴마크, 캐나다도 싸우고 호주하고 인도네시아도 이 대륙등 갖고 싸우니까 대륙등에 자원이 많으니까 유엔의 국제 대륙등 이 해양법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가운데 반반씩 딱 나누자. 대한민국도 그냥 제가 갖고.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 영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칠광구라는 곳이. 네. 그런데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조약을 맺을 때 반반씩 나누자 조약을 맺을 때 이 영구적으로 1000년 만년 간 게 아니고 50년까지만 딱
유효한 조약이었거든요. 그래서 1978년에 맺었으니까 2028년 9월 22일 날 공모가 됐습니다. 약 700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그러니까 네. 일단 일본은 이제 해양법 네. 이제 거기에 바뀌고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일단 이 시간만 좀 벌자 이런 생각이 좀 많았겠네. 땅속에서 서로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어. 시간만 지나면 2028년 되면 저거 우리가 다 먹는다 하는 수도 없이. 그렇지. 근데 여기가 수가 있을 가능성이 왜 있냐면은 그 7강국 바로 옆에 중국이 또 있잖아요. 네. 중국의 해상주전이 4개나 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서구하고 천연가스 뽑아서 상하이 분도가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약 5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파이프라인까지 이렇게 연결하고 가서는 매장이 꽤 된다는 거거든요.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그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또 신광국 북쪽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2028년이면 일본 혼자 다 먹겠다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팔뚝 꽂으면 안 돼? 이게 조약이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 양국의 한국하고 일본이 동시에 들어가야 기초든 탐사든 할 수 있다. 조약을 맺어버린 거야. 공동 개발만 가능. 아. 왜냐면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게 그럼 조약을 맺었느냐? 우리가 먼저 그걸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돈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야, 이거 혹시 일본이 혼자서 다 호로록 해먹을 수도 있다. 그때는 그럴 사정이 있어. 이거 꼭 같이 들어가면 안 돼? 하고 우리가 오히려 요청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잘해보네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발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 일본 니들 하기 싫으면 우리가 혼자 들어갈게 해도 일본은 계속 안 된다. 시간은 일본 안 편이니까. 된다 하는 거예요. 일본의 독점은 뻔합니다. 2028년 되면은 저거 우리가 다 갖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2028년까지도 안 가고 조약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한국하고 일본 양국이 조약 다 펴고잖아요. 네. 서로 통보를 하게 돼 있어. 이거 조약을 또 연장할 거냐 깰 거냐. 아. 3년 남았죠. 2년 정도 임기 냅니다. 그러네. 일본은 분명히 깨겠다고 선언할 거예요. 100% 깰 겁니다. 네. 그럼 깨지는 거잖아. 깨지면은 그 다음 저녁에 화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국하고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지금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거든요. 아, 중국도 걸쳐 있어요? 이게 위치가 사진 여기 혹시 이 사진에 있으면 보면은 좀- 사진- 나오는데 아, 책에 나와. 아니 책에 나와. 애매해. 아니, 책 얘기 못하게 빨리 올려버려. 사진 올려요. 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의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예요, 여기가. 중국은 조금 머네. 아니 아니, 중국은 빠지라 그래. 그런데 네. 가장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2025년에 일본이 파기를 하고 2028년에 저희가 무주공산이 되는 국제적인 조약이 없어지는 무주공산이 돼버리면은 중국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것도 군함을 앞세우고 들어올 거예요. 아유. 그러면은 골치 일본이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은 빼고 중국 없이 일본이 혼자서 저기를 다 석유를 개발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정말 힘들어요. 버겁지. 중국과 정말 한판을 각오해야 돼. 일본하고 중국하고 저기를 갖다가 한국 빼고 중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새로 설정하면은 이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그건 최악이야. 이 전에 우리가 어떻게든 저걸 갖다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 지금 손 놓고 있거든요. 나중에 저게 만약 약 3km 앞 좌회전하세요. 맞는데 우리 이제 조약 깰래 그리고 한국 이거 국제재판으로 가 아니면 우리 중국하고 할래 해버리면은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어요? 약 300m 앞 시속 5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그냥 뺏기는 땅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저 토론회가 한번 세미나가 열렸었거든요. 그 학자들하고 몇 명이.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한번 갔어. 관심 갖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니까 매우 독도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러면 봤을 때. 다행이다 그거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 외교부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외교부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외교부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시간도 얼마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랬더니 지금 유관 부처랑 협의해서 뭐 지금 노력하고 있다. 아니 40년째 노력하고 있으면 대체 뭘 더 노력을 하냐? 뭔가 지금 액션을 취해야지. 그랬더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세미나에 일본 기자가 와 있더라고. 내가 거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 기자 아무도 안 왔어요. 이게
이게 크다. 모르니까 이게 크다. 관심도 없고 한국 기자들은 아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7광구가 있다는 거 영화나 알지 실제로 저게 저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근이도 오늘 처음 듣는 눈치예요. 거기 일본 기자가 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와 있어서 여기 왜 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세미나 있다는 거 얘기 듣고 자기가 그 관심 있는 기사가 거리가 돼서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라는 거야. 한국 기자는 왜 안 오냐는 거야. 그래서 아, 나 왔지 않느냐. 아, 폐지가 앞두고 있지만 왔지 않느냐. 제일 영향력 없는 사람이 갔어. 아유, 속이 터집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해법은 제가 제안하는 해법은 외교부에서 이거 쪼물딱거려서 될 문제 아니다. 외교부 정말 이거 자기 그 조약국에서 이거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계속 순환보직이잖아요. 자기 임기 내에만 이게 조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 생각일 것 같아요. 이거를 외교부에서 쪼물딱거리지 말고 핸들링하지 말고 대통령 어차피 한일 간의 정상간 회담 조만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도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 이번에는 뭐 안 되지만 네. 정상간 의제도 다 격상시켜라 이거. 한국의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하고 우리 책상 앞에서 이걸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본 어떻게 할 거냐. 단판을 지라는 거죠. 화내야지. 그래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워져야만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해집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용히 그냥 그러고 간다 이거죠? 그렇지. 나중에 그 뒷감당을 누가 하겠어요? 이걸 국민들이 모르겠어요? 언론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격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잃어버린 영토가 됐고 이게 조만간 매우 한일 간의 한판 싸움이 영토 분쟁이 여기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네. 그 위안부 문제, 뭐 강제동원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 더 할게요. 아, 뭘 좀 더 해? 아, 무슨 이게 다 시간 한참 지났는데. 레이양 왔어요, 레이양. 과거의 문제고 레이양. 내용은 또, 눈 돌아가네. 또 눈 돌아가. 아, 눈 돌아가네. 칠강구보다 더 관심 많네. 칠강구보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칠강구보다. 아니 저렇게 칠광구 얘기하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나 저기서 무슨 유전 터진 줄 알았어. 아, 모르게 그 해맑은 표정을 지어요. 이게 과거의 문제잖아요. 위안부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은 강제동원 이거 다 중요한 문제는 과거의 문제지만은 이 7광구 문제는 현재야. 한국과 일본 우리 아들 미래 세대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한일 간의 현안이 뭐가 있겠느냐.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거 일단 시끄러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하겠습니다. 아셔야 돼. 알았어. 이렇게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뭐 그렇게 산일이야. 알고 있잖아. 지금 들었잖아. 더 하셔야 된다. 아, 더 알아. 더 알아.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이제는 이 사건의 개요는 확실히 알았으니까 저희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기자님들이 이런 거를 언론에 줬어야 이렇게 중요한 의제를 다뤄야지 되도 않은 건 정말 자잘구리한 내일이면 없어질 그런 이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써. 내일이면 사라질 기사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그래서 이 책 이거 쓴 거 아니에요. 그만해. 아유, 사서 읽으라는 게 아니고 도서관 가서 읽으시라고. 아니 사서 읽으면 더 좋을 테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약 700m 앞 좌회전하세요. 비보가 있었습니다만 네. 우리가 또 준비한 역할이 있고 네, 준비한 네. 컨텐츠가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재밌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지만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의제가 있으면 저희에게 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분 아유 나가고 싶어서 난리가 지금 아주 뭐 튀어나갈 기세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탄력 관리 제대로 하고 있으신가요? 40세부터 찾아오는 급격한 탄력 저하. 탄력 성분은 20세부터 매일매일 감소되어 40세부터 20대의 절반으로 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짜품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매일 쉽게 비용 부담 없이 탄력을 채워주는 주디메를 리프팅 키트. 피부결 43배, 윤기 5배, 탄력은 4배나 더. 한 병만 써보세요. 만족스럽지 않으면 환불해드릴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사냥 산섬 지명한 천수 첫째
일환당 치명 1000mg 함유. 둘째, 일환 용량 평균 대비 30% 크게. 셋째, 지리산 산양산 3 20분의 분량 함유. 치명 함량, 일환 용량, 산삼 함량이 역대급. 흡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특허 발효 공법에 12종 유산균까지. 그런데도 가격은 1+1으로 드리니까 한 박스에 19만 원에 불과. 놀라운 조건이죠. 끝이 아닙니다. 산삼 순백 10병 특별 증정. 문의 전화 1666-0045. 시더 아빠 발톱 너무 두껍고 색깔도 이상해. 이 녀석. 그럴까봐 내가 캐라셀 네일 준비했지. 달라지고 두꺼워진 발톱 무좀이 싹 사라진다고. 미국 판매량 1위 600명 임상 실험을 거친 전 세계 48개국 손발톱 케어 압도적 지배자 캐라셀 네일. 2주 후 달라진 손발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캐라셀 네일을 검색하세요. 건강과 피로 회복에 좋은 거 뭐 없나? 밀크시슬이랑 비타민 B 챙겨 먹어야지. 알약은 목에 걸리는 게 불편해서. 마시는 밀크시슬 리버비 맥스 몰라? 밀크시슬 이제 매일 쉽게 챙긴다. 하루 한 번 건강하게 리버비 맥스. 액상형으로 간편하게 쏙.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와 밀크시슬을 한 번에 리버비 맥스. 무설탕 제로 칼로리라 부담도 없네. 오늘 먹을 밀크시슬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네이버에서 리버비 맥스를 검색해주세요. 잠깐! 매불쇼 시작 좀? 잠깐만요! 저 앞머리 좀 보고 갈게요. 광활한 이마를 가리기 위해 앞머리를 내린 지 30년. 나도 예쁜 이마 가지고 싶다. 약 300m 앞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서 커밍아웃을 아무도 안 해서 홍보가 제일 힘들다는 모발이식 전문 병원 윤 헤어라인. 못 믿겠으면 후기 사진으로 확인하라고요? 저 이제 앞머리 깔 수 있는 거예요? 저 윤 헤어라인 좀 갔다 올게요.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제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주름 탄력 관리,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손발톱 건강, 캐러셀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극자연주의 윤 헤어라인,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아, 이놈의 변비 언제 신호가 오려나. 약 1km 앞 왼쪽 8시 방향입니다.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딸깍. 뭐야? 왜 물이 안 나와? 딸깍. 왜 물이 안 나와? 중요한 거사를 앞두고 물이 안 나와서 당황했던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이제는 물 걱정하지 마세요. 여군골드가 물 풍족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여성. 여군보다 더 강력해진 여군골드. 모든 게 다 2배가 됐습니다. 수분 보충 2배, 탄력 수축 2배. 민감한 곳에 닿는 만큼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저희 황색 포도상 구균 테스트 완료, 칸디다균 테스트 완료, 피부 자극 검사 통해서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받았습니다. 저희가 여군골드 출시 기념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사전 구매로 여군골드 사주시면은 2+1 보내드립니다. 정작 광고는 엉망이야. 사전 예약으로 꼭 2+1 보내주시고요. 물 부족 국가 이제 그만! 이제는 필요할 때 마음껏 여군골드와 함께 물 팍팍 쓰. 약 700m 앞 냉천교 교차로에서 청소, 당면 왼쪽 8시 방향입니다. 몇 주째? 와, 물은 진짜 신기로 넘어졌다. 깜짝깜짝 놀랐다 진짜. 와, 대단하네. 무리한 놈. 와, 눈에는 깜짝하네. 물 부족 국가. 와. 근데 정작 광고는 맨날 버벅. 광고는 본인은 아마 지금 물어보잖아. 제품. 약 300m 앞 청소, 당면 왼쪽 8시 방향입니다. 경지에 올랐습니다. 경지에 올랐어. 자, 물 부족 국가 별로 안 좋아하죠, 정윤 씨. 남자들은. 물 부족 국가? 네, 남자들은 그렇지.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왼쪽 8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야, 좋잖아. 네, 알겠습니다. 베네치아. 네, 자, 장례 정리 한번 쓱 했고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달콤한 사랑 이야기 나누러 지금 출발. 사랑은 러브, 인생은 라이프. 자,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효연 씨, 멘트 아주 천박하다는 의견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접하다, 더럽다, 쓰레기다, 뭐 지금 역겹다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 본인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멘트란 이런 것이다. 기루기루 신기루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윗물이 나와야 아랫물이 나온다. 물화일체 신기루입니다. 커피 바꿨어요. 원래는 물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원래는 떡칠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웃돌이부터 벗는다여서 갑자기 물로 연관을 해서 갑자기 제 생각을 했습니다. 레브시와 물화일체.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솔직히 은근히 좀 재미있어 얘. 그렇지 않아? 아, 재밌죠. 네. 진중간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학문을 좋아하고 학문을 파고 드는 남자 김기혁입니다. 오! 아니 뭐야? 학자 얘기하는 거지? 예, 학자. 학문. 네. 공부 잘했어. 연애학. 서울대입니다. 네. 네, 서울대.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왜 갖다 줘? 아니, 나 진짜 목마른 게 아니야. 갑자기 나 저처럼 넣는 저 눈치없는 걸 진짜. 물을 갖다 주네. 물이 네. 부족해요? 무슨 물 갖다 줘. 에휴. 그런 센스로 뭘 하냐, 쟤는. 약 4km 앞 우회전하세요. 네. 자, 그리고요. 좋네. 레이양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르기르 양기르입니다. 저 두 번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레이양님은 애쓰지 않아도 돼요. 저는 네. 기르기르 신기루 이 멘트가 너무 너무 좋았구나.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언니 동생이니까. 그거 내 작품이야, 알지? 알죠, 오빠가 해줬죠. 그거 제 작품이에요. 저도 만들어주세요. 레이양 네. 제가 바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따로 한번 만나셔야 되거든요. 아니, 왜냐면 그 사람이 맞는 거래. 넌 안 만나고 만들었잖아, 신기루. 기르는 안 그러니까. 만났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연락처도 그때 모를 때였어요. 연락처도 이렇게 팬들하고 연락처도 모를 소통하는 연락처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한 3일에 한 번 답장 오더라고요. 안 만나도 나오네요. 일단 뭐 자리를 만들어보고 만들어주는 거야. 진중아. 네. 나 그래. 죄송합니다. 이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 이야기. 아니 뭐 이는 게 좋죠. 꽃기요. 꼭이요. 사랑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감성적인 이야기로 감성적인 이야기. 네, 감성적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뭐 날이 추워지면은 옛 추억이 자꾸 떠오르나봐요. 우리 저 잠깐 노조위원장이 옛사랑이 자꾸 떠오르는지 이걸 좀 여쭤봐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문득 옛사람이 떠오른다. 특히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떠오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모든 걸 바쳐서 잘해줬던 그 여성이 떠오르냐, 아니면 나에게 정말 극진한 사랑을 해줬던 그 이성이 떠오르냐, 아니면 이루지 못했던 그 이성이 떠오르느냐, 아니면 너무 잠자리가 좋았을 때 예, 누굽니까? 떠오르는군요. 못한 사람 아닙니까? 못 이룬 그 이성. 확실히 좀 아쉬움이 결국 제일 그리움으로 크게. 가는군요. 어때요, 우리 신기루 씨? 신기루 씨는? 저는 사실 밥 뺏어 먹었나? 밥도둑. 네. 간장게장. 네. 저는 사실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제가 뭘 줬던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뭘 줬던 사람은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 뭔가 내가 준 거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남이 준 게 계속 기억에 남아서 뭔가 그걸 되돌려주고 싶어. 얘기하는데 쟤 물려자 왜 웃는 거야? 근데 저는 약간 뒤에요. 받은 게 기억나요. 잘해준 사람. 네. 그런 사람은 있긴 했냐는 의견들이 좀 올라오는데요. 오빠 의견이잖아요.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아마 이제 이것은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거 많이 해준 사람은 내가 또 뭐 미련 없으니까. 미련도 맞아요. 없고. 미련도 있겠죠. 네. 맞아요. 저도 똑같이 언니랑 의견이 똑같은데요. 저는 제가 한없이 사랑한 사람은 후회가 없어서 아예 생각이 나죠. 와, 진짜? 오. 근데 맞아. 너무
국물촌.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이 장소로 안내할게요. 어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 그때 이후부터 내가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겠구나. 좀 저를 많이 일깨워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최선을. 약 700m 앞 형산교차로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방면 우회전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아니야.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게 이젠 하고 싶어요. 좀 재지 않고 자존심 세우지 않고 좀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애를 했던 사람인 거죠, 그 남자는. 네네.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내가 주는 사랑보다 내가 받는 사랑이 저는 행복하다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는데 약 300m 앞 고속버스 터미널 방면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만나자 그랬으면 만났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결혼하셨어요. 그럼 결혼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마음이 좀 이상하던가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어서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 일이 있어도 잘 키울 수 있고.